What's good? 오늘은 논술 초벌구이 4강 비교와 다이조, 비교와 대조 시작해보겠습니다. 비교와 대조는 논술 시험의 초단골 문제지 제일 흔하지만 역으로 우수한 답을 가리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출되는 유형인 것이다. 특히 비교가 그렇지. 일단 우리는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교와 대조의 개념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들어가야 돼. 얘들아,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제시해야 하고 대조는 차이점만 제시하는 거야. 알겠지? 안 까먹게 설명하면 두 명이서 키를 비교해, 두 명이서 키를 대조한다고 안 하지? 키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키라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 둘 다야. 오케이? 대조는 어감 자체가 차이점만을 말하는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교, 공통점, 차이점, 대조, 차이점을 생각을 해두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교와 대조를 기가 막히게 쓰는 법은 기준을 머릿속으로 명확히 설정한 다음 그 기준을 답안에 명시하는 거야. 어떤 기준에서는 공통적이고 어떤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 두고 답안에 명시하는 거지. 답안에 쓰라는 말이야. 그리고 대학에서 만약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비교하라고 하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제시문 사이에는 무조건 큰 틀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세부적인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거야. 알겠지? 만약 비교 문제가 나왔는데 큰 틀에서의 공통점이 없고 세부적인 차이점이 없다면 제가 성을 갈겠고 제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미 비교라는 말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세요 라는 숨은 의도가 드러나 있다. 알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파놉티콘이랑 시놉티콘을 예로 들어서 이 비교와 대조를 설명할 거야. 알겠지? 파놉티콘은 감옥에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야. 중간에 간수가 있고 원형으로 쭉 죄수 과목이 있어. 보다시피 빛은 죄수들만 비춰. 간수 쪽에는 빛이 없어. 그래서 죄수는 간수가 어딜 보고 있는지 몰라. 죄수인 자기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으니까 항상 행동을 조심하게 되지. 스스로를 검열한다고. 오케이? 이게 파놉티콘이야. 자, 시놉티콘은 뭐냐? 네가 컴퓨터 하지. 근데 너 장난으로라도 유튜브 YTN 뉴스 댓글에다가 1000자짜리 테러 예고할 수 있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해놨고 폭탄은 내일 오전 9시에 터질 거다 라고 댓글 달 수 있어? 댓글 달면 국정원에서 네 IP 뚫어가지고 니네 집 부시고 니 잡아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공간을 이용할 때 국가와 타인의 감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개짓거리 못한다는 개념이야. 내가 곧 감시자고 나도 곧 감시를 받는다. 이게 시놉티콘이야. 오케이? 자, 설명 들었죠? 파놉티콘과 시놉티콘이 있지. 공통점이 뭐야? 직관적으로 보이는 정말 쉬운 공통점. 큰 틀에서의 공통점은 감시지. 이해했어? 따라왔어? 보통 공통점은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두 제시문을 비교할 때 핵심 키워드를 찾다가 보면 그 핵심 키워드에서 공통점이 나오기 마련이야. 그런데 우리 당년병에 걸린 학생들은 너무 당연해서 답안에 안 쓰는 경우가 많아. 분명 비교하라고 했는데 왜 공통점 안 찾고 차이점만 찾는 비교를 하냔 말이야. 오케이? 둘 다 찾아야지.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다른 공통점도 존재할 수 있겠지. 불확실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불확실성이라는 공통점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 감시처럼 명확히 드러나지 않잖아. 네가 그 안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야. 이런 숨은 공통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독해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너가 제시문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들어.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열심히 글을 읽는 스킬을 배웁시다. 알겠죠? 그러면 왜 불확실성이 공통점이야? 파놉티콘에서는 재수가 간수의 시선을 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 자신을 감시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드러나지. 시놉티콘에서는 온라인상의 본인의 로그나 흔적을 국가나 제3자가 모니터링할지 모른다는,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곧 행동 주체의 자기 검열로 이어지는 거잖아. 이런 공통점을 빼내면
점수를 받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비교 미션에서 공통점은 직관적으로 드러나거나 독해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뽑아낼 수 있는 숨은 놈이거나 두 가지 케이스다. 알겠지? 잘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팁. 직관적인 공통점뿐인 쉬운 제시문에서 숨은 공통점을 너무 애써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답안지에다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아, 논술이 이 새끼가 숨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 시발 찾자. 여기서 창의성에 대한 점수를 따야 돼. 하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공통점 찾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 둘은 신종 기술이다. 이딴 개지랄 하지 마. 딱 봐도 핵심이 빈 추상적인 문장이잖아. 그럼 난 10개도 찾지. 둘은 4글자다. 둘은 모두 티콘으로 끝난다. 응? 둘은 이모티콘과 끝글자가 같다. 여러분, 보통 비교 시에 공통점을 찾을 때는 딱 찾으면 이거다 라는 감이 옵니다. 그걸 쓰면 돼요.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평가 항목은 예시나 대안이나 반박 이런 카테고리에서 창의성이라는 점수를 매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는 제시문에 충실히 입각해서 핵심을 담은 기준을 찾고 그 기준대로 공통점을 찾거나 차이점을 찾으면 돼요. 알겠지? 다시 정리하면 비교나 대조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든 납득 가능해야만 좋은 기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asy, 이제부터 쉬워. 비교 미션에서의 차이점 찾기와 대조 미션은 같은 거잖아. 그치? 이것도 똑같아. 아까 기준을 정하라고 했잖아. 기준에 입각해서 차이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기준을 명시하고 기준을 답안에 써놓고 그 기준에 따른 두 대상의 차이를 쓰면 돼. 기준을 줬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대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문장을 쓰면 돼. 만약 파놉티콘과 시놉티콘을 대조하라 라는 논제에서 첫 문장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파놉티콘과 시놉티콘은 감시의 장소, 감시 주체의 규모, 상호 감시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기준 3개, 그리고 이 3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볼게 가 되는 거지. 알겠지? Too fucking easy. 이 대조는 애들 잘해. 확실히 공통점에서 발라먹는 것보다 차이점 발라먹는 게 훨씬 쉬워.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올 타이밍이지? 야, 그럼 형식은 어떻게 쓰냐? 나 공통점, 차이점, 표 같은 건 만들었는데 이거 글로 어떻게 쓰냐? 자, 개꿀팁이다. 비교 대조를 내는 대학에서는 작년에도 비교 대조를 냈을 확률이 존나 높습니다. 그리고 역대 그 대학 기출문제에 비교 대조가 있을 확률이 씨발 100%거든? 그러면 그 대학에서 낸 예시 답안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세요. 예시를 볼까? 세종대학교 2018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예시 답안입니다. 논제를 보면 제시문 가와 다의 주장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여기는 정말 친절하게 야 얘들아 비교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니까 제발 둘 다 해라! 라고 설명까지 해주시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형식으로 글이 써져 있는지 나와. 아, 제시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공통점을 쓰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쓰는 거구나. 나왔어. 어때? 글의 형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너가 지원하려 했던 학교가 전에 낸 논술 문제의 예시 답안을 참고해서 그 형식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보통 비교 문제는 공통점을 먼저 찾아. 어떻게 쓰냐고? 뭐와 뭐는 어떤 부분에서 공통적이다. 이렇게 쓰면 돼. 끝이야. 그 다음 이제 차이점을 쓰면 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이드를 따르자 이 말이야. 그리고 비교 미션에서 차이점을 찾거나 대조를 할 때 쓰는 접속 부사는 4개만 알면 돼. 왜냐면 4개 이상의 기준을 놓고 대조하라는 대학은 없거든. 그럼 내가 또 떠먹여 드려야 되잖아. 자, 내가 4가지 이상 말해줄게. 이걸로 돌려막기 하면 돼. 알겠지?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같은 말 계속 쓰지 말고 내가 4개 이상 줄 테니까 이걸로 돌려막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와 달리, 이와 대조적으로, 이에 반해. 그러나, 하지만, 반면 6개 줬죠? 이 6개로 돌려 막으세요. 정리하자면 비교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대조는 차이점 위주로 찾기, 공통점 찾을 때는 머릿속으로 거시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찾기, 차이점 찾을 때는 역시 기준을 잡아서 찾기. 단 기준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 오케이?
문제 요구에서 크게 벗어나는 기준이라면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교문을 구성하는 형식은 각 학교 기출의 예시답안이 제시하는 형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비교와 대조는 내가 연습 영상을 기본 강의가 끝나고 올려줄 테니까 그걸 보고 이 비교와 대조의 사고 회로, 거시적인 기준으로 공통점을 찾고 세부적인 기준으로 차이점을 빼는 이 비교 미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을 상세히 서술하는 대조 미션에 대한 연습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 그걸 보고 이 사고 회로를 연습하도록 하세요. 우리 할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게.